일단 기본적으로 서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원수합자의 내 서명만 해서 준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법 위반이에요. 계약 기간 날짜가 아니고 위탁 업무를 언제 시작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법 위반이 달라진다. 과거에는 이제 서면이 그 과징금이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서면 그 발급 의무 위반만 가지고도 과징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면은 관련해 가지고 서면은 뭐냐? 이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서면 미발급이 있고 서면 지연 발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은 똑같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제재 수준을 정할 때 이제 공정에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서면 미발급과 서면 지연 발급 모두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똑같이 법 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발급은 이제 말 그대로 하도급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이제 구두 계약이나 구두 발주 그리고 별도의 변경 계약이 없는 계약 내용 수정 추가 요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다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변경 계약 예를 들면 물량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 조건이 또 바뀐다거나 하면은 변경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셔야 돼요. 그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변경 계약에 따른 위탁이 시작되기 전에 서면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 그 뭔가 우리가 기본 원래 체결했던 계약에서 뭔가 내용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 내용 수정을 추가하신 서면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도급 계약의 내용, 대금조차 기대되지 않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교부하건 경우는 역시 서면 미발급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법정 요건을 다 갖춘 서면을 발급하더라도 그게 계약기간 종료 후면은 당연히 서면 미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서면 지연 발급은 이게 좀 컨셉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예를 들면은 1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이 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이때예요. 그런데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막 협상한다고 막 이거저거 막 힘들어 가지고 26년 2월 1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 체결을 26년 2월 1일 날 체결했으면은 계약서도 빨라야 2월 1일 날 준 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근데 계약 기간은 26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게 계약 기간이 소급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게 이때 이렇게 서면을 주게 되면은 법 위반이냐? 서면 지연 발급이냐?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답은. 예를 들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경우는 2026년 1월 15일 날 얘가 이미 그 업무를 위탁했고 그 제조를 시작했어요. 이 경우에는 그 보시면은 그 제조 위탁이 일단 시작된 거죠. 근데 계약 체결이 2월 1일에 됐고 서면이 이달 나갔으니까 이거보다 늦잖아요. 이거는 서면 지연 발급인데 반대로 26년 3월 1일 날 위탁을 하고 제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은 26년 1월 1일이지만은 어쨌든 위탁은 3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서면은 2월 1일 날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서면 지연 발급이 아닙니다. 보시면 그래서 제조 위탁 시작 이후에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만 서면 지연 발급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보다 우리가 늦었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계약 체결해서 서면을 위탁 전에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적법해요. 물론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는 계약 기간 이후에 위탁했다는 건 우리가 좀 그 소명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불완전 서면 발급은 이제 그 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그 이제 하도급법에 적용 그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법정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게 되면은 불완전 서면 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서면 미발급이나 뭐 서면 지연 발급이나 불완전 서면 발급의 차이가 뭐냐? 다 법 위반이에요. 다 차이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에서 볼 때 제재 사유를 정할 때 참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로 두 가지가 많이 문제가 되겠죠.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 서면 발급. 보통은 이제 단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서면이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대금 자체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계약서에. 그래서 이거를 안 적었다라고 하면은 불완전 서면 발급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하도급 계약서 서면 계약서 검토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여기 법정 기재 사항으로 공급 원가 등의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가 법정 필수 기재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빠뜨리기 위해서라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쓰시면은 좋죠. 표준 하도급 계약서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가? 공정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업종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도 적어야 되죠. 근데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보통 이제 이게 하나의 계약서에 적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은 별도로 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연동 합의서도 별도로 체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도급 대금 연동 서면은 대부분 미연동 합의로 해결하시는데 그 사유가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수급 사업자들이 그 자기 원가 정보를 내주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미연동 합의를 많이 체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 필수 서면 기재사항이 다 됐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사업자의 내 서명만 해서 준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법 위반이에요. 이제 수급사업자의 도장까지 다 챙기셔야 돼요. 도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보관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내 도장만 찍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내 도장만 찍고 주고 제조 위탁을 시작하고 수급사업자 도장을 나중에 받았다. 이거는 서면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서면 교부일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데 제조 위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 수리 위탁은 수리 행위 시작하기 전, 건설 위탁은 계약 공사 착공하기 전, 그리고 용역 위탁은 용역 수행 행위 하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계약 날짜, 계약 기간 날짜가 아니고 그 위탁 업무를 언제 시작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법 위반이 달라진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도급 계약 추정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면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하도급 계약은 사실 민법을 다 아실 테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이거든요. 그래도 하도급 계약도 서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고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하도급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서면을 안 주면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약서가 없음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을 추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일단 수급사업자는 구두로 지시받은 내용을 원사업자한테 서면으로 통지해서 확인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원사업자는 이게 하도급 거래가 아니고 내가 이런 지시한 적이 없으면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신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걸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통지와 회신은 내용 직면 우편과 같이 그 내용 및 수신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메일은 제외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냥 컨셉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구두 계약도 하도급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도급 계약에 해당이 되면은 그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라는 점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기기묘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 관행상 발주서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고 추후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마감 내역에 따라서 하도급 금액을 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이 전액이 다 지급이 됐어요. 그냥 돈 다 줬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 하지만 서면 발급 의무 위반이다. 왜냐하면은 계약 체결 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 서면을 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추후에 마감하고 나서 하도급 금액을 정하는 거, 사후적으로 하도급 금액을 정하는 거잖아요.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탁 전에 하도급 금액이 하도급 대금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게 서면 발급 의무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발주소로 금형 제작을 위탁하고 추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죠. 원 발주자의 결정 가액에 따라 가지고 하도급 금액을 정하는 관행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안 낸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